말씀하십시오. 예, 그 의사 진행 발언을 빙자한 좀 정쟁은 이제 양쪽 다 그만했으면 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한 것은 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집을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위원장님께 보고가 안 돼서 지금 현장에서 배포를 못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은 질의 순서 전에 제가 발간한 자료집을 배포하는 것을 승낙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배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먼저 존경하는 뒤에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주광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어렵게 질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재벌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몇 천만 원의 횡령을 한 일반 국민들은 감옥에 가고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 정의가 아니라 재벌 총수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라는 이유로 양형에서 항상 처벌을 면제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봤고요. 네, 이번 사법농단 의혹을 보면서 왜 이런 판결들이 가능했었는지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법농단의 문건들을 보면 법원의 판결 기준이 법률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정의만을 생각해야 되는 사법부는 허상이었고 현실에서는 언론 기사수, 헌법재판소와의 역학관계, 청와대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결을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사법부가 어떤 이익 집단의 모습처럼 제게는 비춰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이러한 문건들을 누가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작성했으며 누가 보고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시자와 작성자로 파악된 전현직 판사 17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거대 양당의 논의 속에서 증인 채택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매우 유감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17명의 전현직 판사로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들이 작성한 문건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17명의 명단을 다 여기서 나열하진 않겠지만 이 기록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의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제도하에서 양승태, 임원종 등 분들이 법원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법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사법 권력을 오용 남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부 수장의 국정농단과 사법부 수장의 사법농단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후에 내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저는 한통속이었다.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없었다. 사법부는 국정기조에 맞춤형 판결을 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문건을 보면은 임종원 전 차장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 여기에 나열된 판결들은 국민의 피해,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정치나 경제 기득권 세력의 세력을 옹호하는 판결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좌절될 경우에는 사법부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BH에 명확히 고지시켜서 협조를 받아내야 된다는 협박성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문건 보시면은요, 이거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원세훈
원장의 전 국정원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판결 선고 후에 청와대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거기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그다음에 곽모 법무비서관들의 의견들을 적시하고 있고 맨 밑에 보면은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법원행정처 입장이 잘 전달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건들을 보면 국회의 동향, 의원들의 동향, 또 언론 동향, 또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을 수집하는 내용들이 이 사법농단 문건에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과연 현직 판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법농단 문건 작성에 제3자의 협력자가 있진 않았는지, 혹시 다른 제3의 기관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와 이런 한통속이 되면서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이 됩니다. 원세훈 사건, 정교조 법외노조 판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긴급조치의 국가 손해배상 판결, 법원 비리 관련된 내부 사건 등에 대해서 여러모로 그런 판결에 법원 행정처가 관여했다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다음 보시는 문건 역시 이제 정다주 판사가 작성한 국정원 전 원세훈 원장의 내용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시면은 정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이 한 번 있었고 고용부가 재항고를 했는데 이 재항고를 인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법원이 정치적 판단과 행정부의 어떤 재판거래 가능성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음 또 내용 보시면 이 역시 정다주 판사가 작성한 정교조 법외노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국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BH나 대법원 모두 다 이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6개월 뒤인 2015년 6월에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지금 대법원은 반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없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진상규명이 방해되는 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백현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후에 조사단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판결을 거래나 행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흔적이 있다라고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직접 조사단장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하지만 결론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 등등으로 해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유효하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후의 질문은 다음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한없이 놀랍고 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조사단은 한정된 시간 내서 한정된 사람들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또 그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관여의 문제가 있지만은 재판 거래에 해당되는지 이 문제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의 때 하시죠. 네, 제3자. 그 사실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일비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PT를 다 못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행정처장님, 그 아까 BT 좀 다시 띄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국정농단의 어떤 행위들과 사법농단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 그리고 이게 재판거래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 그 법원 행정처의 판단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 현재의 이 상황을 우리 법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선을 할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쉽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그 작성하신 그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우려 뭐 그런 의혹들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결론들, 내부에서 징계는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분들이 재판 업무에서도 다 배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까지 저는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더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참여, 그러니까 그 사법농단의 관여도를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그런 경중을 따질 정도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더욱더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스스로 하셔야 국민들이 그나마 호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진 양형위원장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신 중앙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의 이제 양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그 대학생이 지금도 이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양형 기준을 보니까 우리 음주운전으로 그 특정범죄 가중 처벌로 인한 것으로 볼 때는 최대 이제 10년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형 기준상으로는 부상의 경우는 최대 형량이 2년, 그리고 사망의 경우는 최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것보다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고 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양형, 특히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법의 그 10년 이하 징역의 그 10년의 숫자를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다음 달 19일 날 그 심포지엄을 열어서 이 부분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걸 감형 요소로 또 보고 있어요. 근데 종합보험을 제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운전자 중에 거의 98%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드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처벌에서 면제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이런 유사한 건이 또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보면은 산재에 대해서도 그 양형에 대해서 그 산재보험을 들으면 그 경감을 해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겁니다, 위원장님. 근데 그거를 감경 요소로 넣어놓으면은 모든 그 사안에 대해서 다 똑같이 감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형법이나 이렇게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무력화시키는 양형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린 게 이제 식품위생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서도 그 적발된 그 식품을 폐기 조치하면은 또 감경 요소로 또 이거를 해주게 돼 있어서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폐기해주면은 또 감경해준다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 여러 가지 법들이 국회에서 그 비교해가지고 형량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우리 감형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최이보 의원께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관한 양형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중이 너무 낮다는 취지,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한 이유로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보험법에서 양형 기준을 감경을 한다는 것은 아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어서 산재보험에 가면 무조건 감경한다기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그 피해에 대한 총괄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인 보상 범위가 적어서 피해 회복에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대인 배상까지 보상 보험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재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답변하시죠. 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적 공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 양형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28일에 음주사망사고 엄벌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해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을 특별 가정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특가상 위험운전 취사제 선고 내용을 보면은 46.3%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24%에 대해서는 지역 2년 이상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로 인한 감경 또는 가정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금년 11월에 심포지엄을 위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체계 깊게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료 요청 관련해서 김도부 의원님 질의.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시간이 초과됐어요. 답변을 다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음주운전과 산재 그다음에 재보충 질의 때 하시면 안 됩니까? 네, 아니 답변을 지금 하나밖에 안 하셔서 답변을 요약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뭐 산재보험과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산재보험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 재보충 질의 때 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도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